인간의 사회화, 첫 번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충분합니다. 먼저 개인을 왼쪽으로 두고 사회를 오른쪽에 뒀을 때 1번처럼 되는 경우와 2번처럼 되는 경우, 3번처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명목론 이렇게 하면은 저울이 1번처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실제론 이렇게 하면은 저울이 3번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2번은 뭐냐?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잘 이루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조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확인해야 될 내용들 보게 되면 사회계약설, 사회명목론이죠. 사회유기체설, 사회실제론,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사회명목론,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다. 사회실제론,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명목론,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실제론, 사회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처리한다. 사회명목론, 개인의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실제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사회명목론, 사회 변화 능력을 간과한다. 이건 뭐예요? 사회명목론이죠. 인간의 사회에서 첫 번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오른쪽 그림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사회명목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개인에게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울 1번처럼 되겠죠. 사회 실제로는 사회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 3번처럼 됩니다. 그럼 2번은 뭐냐? 균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조화를 이룬 이런 관계입니다.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절이 들어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첫 번째, 사회계약설, 명목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회유기체설, 사회실제론입니다. 세 번째,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개인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은 사회명목론의 주장이죠. 사회는 개인의 총합 이상이다. 이것은 사회실제론의 주장입니다. 사회로 연구할 때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명목론의 주장이고, 사회로 연구할 때 사회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실제론의 주장. 사회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처리한다. 이것은 사회명목론의 한계입니다. 사회는 개인이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실제론의 주장이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명목론. 사회 변화 능력을 가볍게 처리한다. 명목론이죠. 그렇죠. 개인의 자유의지를 중시한다. 명목론입니다.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사회 실제론이라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면 충분합니다. 다음, 사회와 기관의 유행에 따른 사회 집단. 그래서 A, B, C, D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면 됩니다. A는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학 기관이죠. 그래서 가족, 친족, 또래, 공동사회 이렇게 됩니다. B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차적 사회학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공식적 사회학 기관을 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식적 사회학 기관은 기본적으로 2차적 사회학 기관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 그래서 B에는 해당되는 사회집단이 없다. C,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이면서 2차적 사회학 기관이죠. 그래서 회사라든지 정당, 시민단체, 즉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D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사회기관,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기관, 2차적 사회기관입니다. 학교라든지 학원, 연수원, 훈련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사회화, 사회적 지위, 역할과
역할 행동, 역할 갈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회화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기 이전에 하는 것은 사회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회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즉 개인의 지위가 변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우리가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얘기사회라서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갖게 될 지위에 따른 역할을 미리 배우고 준비하는 거죠. 미리 배워서 지금 갖고 있는 지위나 지위에 따른 역할이 아닙니다. 미래에 갖게 될 지위에 따른 역할을 미리 배우는 것이지.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탈사회화, 기존의 사회 내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기속지위와 성취지위, 학생, 청소년 갖고 설명을 해봅시다. 학생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성취지위지만 청소년은 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위죠.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는 아닙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지위는 아니죠. 그렇지만 선택할 수 없는 지위입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속지위가 된다는 것. 노인은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지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위이긴 하지만 선택하고 관계없이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위, 이런 부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역할과 역할 행동에 대해서는 역할은 보편성을 띠게 된다는 것, 즉 일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성을 띠깁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역할 행동은 개별성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성하고 개별성하고 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는, 이때 보상과 제재는 반드시 타인의 평가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인의 만족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역할 갈등, 단순 고민, 대인 갈등, 이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라는 것은 반드시 역할들 간의 충돌이거나 역할들 간의 고민해야 한다는 것. 단순 고민은 짬짜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이런 선택의 상황, 문제 해결의 방안의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를 단순 고민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인 갈등은 의견 차이 등으로 서로 대립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